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마키수학.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지혜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학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마법 그리고 키워드를 줄여서 마키수학이라고 할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번 첫 시간은요, 우리 대표값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2학기에는 도형이 많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도형이 나올 건데 이 도형과 함께 통계라는 단원도 나옵니다. 통계, 대표값과 산포도 대표값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야야야 내가 진리야 하는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내가 대표라고 하는 녀석들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것들 무턱대고 내가 대표야 라고 한다고 대표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 시키려면 축구 잘해야 되겠죠? 그냥 수학만 잘하는 아이 데려다가 대표시킬 순 없잖아요. 자,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표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값의 뜻,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바로 대표값입니다. 이 대표값의 종류들이 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요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평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서도 평균은 많이 구해보니까 시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몇 과목을 시험 봐요. 예를 들어 4과목의 시험을 본다면 그 4과목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잖아요. 과목 수로 나누죠. 그죠? 자, 맞아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평균이라고 하는 거 대표값으로 아주 자주 쓰입니다. 영어로는 mean이라고 합니다. M-E-A-N.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긴 하지만 한 번만 정리할게요.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또 이 시험 점수 이런 걸 보통 평균으로 산출하긴 하는데 조심해. 자, 이게요 또 언제나 진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 친구가 그래요. 지혜야, 나 진짜 억울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치명적으로 못하는 내 친구 하나가 있어. 진짜야. 실화야.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점수대가요.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못 보면 80점대였어요. 못 보면 80점대. 보통은 90점대, 100점 이러기도 하는데 수학만 40점대, 30점대, 심지어는 10점대, 20점대. 이거 완전 스포자잖아. 그러면 진짜 이런 극단적인 값은 평균으로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기엔 좀 거시기하죠. 그죠? 아니, 얘가 못 보면은 80점대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괜찮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그래, 이 아이는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괜찮아? 열심히 하고 수업 잘 듣고 점수도 괜찮으니까 그래. 너는 그래, 괜찮을 거야. 이랬는데 아니, 이게 뭐야? 수학이 점수가 이렇다면 이 극단적인 값 하나 때문에 평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평균이 60점대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이 친구의 다른 평균, 아니 다른 그 시험 점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평균 점수 하나를 딱 봐버린다라고 하면은 오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나름 과목별 점수대가 참 괜찮은 친구인데 억울한 거죠. 다른 사람 봤을 때 평균으로 평가를 한다면 모든 과목이 60점대인 거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는 평균으로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지? 중앙값이라는 그 자료의 특징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앙값이라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 대표값, 중앙값 알아볼게요. 따라! 중앙값은 median이라고도 합니다. 자료를요,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한가운데 놓이는 값, 이 값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료가 예를 들어 2, 4, 5, 6, 7 이렇게 5개가 있다.
5개면 자료가 홀수개네요. 그죠? 그러면 양 끝에서부터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워가 보는 거야. 그러면 딱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딱 가운데 하나. 2하고 7 지워보고 4하고 6 지워보고 그러면 5가 남는다? 이게 중앙값이야. 그래서 요걸 대표값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럼 자료가요. 1, 3, 4, 6, 7, 9 요렇게 해서 6개로 만약 짝수개면은요. 가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 봐요. 그럼 가운데 2개가 남아요. 4고 6. 그러면 중앙값을 어떻게 정하죠? 4고 6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4고 6이요 하고 중앙값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4와 6 2개의 수. 자, 이것의 평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평균 5를 중앙값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것, 요걸 찾아서 중앙값, 대표값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꿀팁 갑니다. 꿀팁. 이게 또 한가운데 있는 거를 어떻게 찾냐고. 이거 노가다로 찾나요? 노가다? 이게 그러니까 일일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해보고 찾아야 되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 그냥 막 생활에서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이거 일반적으로 노가다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해서 찾냐고. 그쵸? 5개면은요. 하나하나 해보잖아요. 3번째가 가운데요. 3번째. 진짜로 해봐. 3번째.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 찾을까요? 5개면은 이 5개에다가 1 더해주세요. 그럼 6개 되죠.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홀수개면 그 홀수개에다가 플러스 1 해주고 2로 나눠주시면 돼요. 2로. 그래서 자, n개다. 근데 이 n이라고 한 녀석이요. 홀수다 라고 하면 n 플러스 1 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즉 n이 홀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가운데 중앙값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6번째면은 6번째. 자, 6개다. 홀수개 말고 짝수개. 6개다라고 하면 3번째, 4번째. 3번째랑 4번째가 그 가운데 두 수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몇 번째인지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자료가 6개 정도면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많아. 그럼 빨리 어떻게 찾을까요? 자, n개. 전체 자료의 개수가 n개인데 그게 짝수개래요. 그러면 6개의 경우 3번째, 4번째라 그랬죠? 6개의 경우 3번째면은요. 그냥 전체 개수의 반띵이야. 6 나누기 2. 그럼 3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요렇게 전체 개수가 n개면 n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n 나누기 2. 오케이. 즉 2분의 n. 2분의 n번째랑 그 다음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중앙값을 찾아주는 방법, 중앙값 몇 번째인지 찾아주는 방법의 꿀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값을 생각했을 때 이게 그 자료의 특징을 또 잘 나타낼 때 약간의 그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근데 이 또 중앙값은요. 그 중앙값 말고는 작은 값하고요. 또 큰 것. 얘네들은 생각도 안 해. 사실 관측하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중앙값 말고는 얘보다 작은 게 뭐가 있는지, 얘보다 큰 게 뭐가 있는지 사실상 그런 특징은 별로 나타내지도 않아요. 극단적인 값? 몰라 나는. 그냥 그 중앙값이라고 하는 자료가 중간에 자료를 쫙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얘보다 작은 거, 얘보다 큰 거랑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
위치한, 쭉 나열했는데 중앙에 위치한 어떠한 값이 뭐 7이다. 중앙값이 7이에요. 근데 얘보다 작은 값이 1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얘보다 큰 값이 1000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냥 7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앞에 1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1000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순서상.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요런 예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최빈값.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최빈값. 우리가 생활에서 회장, 부회장 선거할 때. 자,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온 친구, 표가 가장 많이 나온 친구를 뽑죠. 회사에서요,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조사합니다. 즉, 판매율을 조사할 때, 판매 빈도수가 높은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최빈값을 구하는 경우예요. 최빈값, 최고로 많은 경우. 자, 그래서 이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도수가 큰 값입니다. 자료의 별량 자체 그냥 수가 큰 거 말고요. 자료가 많이 나온 거, 횟수가 많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가요, 만약에 2, 4, 6, 8, 8, 9, 2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료 중에서 2 2번 나고요. 8 2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한 번씩 나왔어요. 최빈값은 뭐게요? 2하고 8이에요. 쌤! 뭐야?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게 2개잖아요. 괜찮아요. 2개여도 괜찮아요. 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이 나온 게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자, 만약 자료가 1, 2, 3, 4, 5야. 어잉? 여기는 너무나 공평한 세상인데? 전부 다 자료가 한 번씩 나왔어요. 최빈값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분포 상태에서요. 최빈값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빈값 알아봤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대표값? 선생님 항상 이렇게 대표값을 보면은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재미있어. 아무거나 대표 시켜줄 수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것들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쌤이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잡아줄게요. 여기에선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친구들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보통은 별량을 쫙 보여줍니다. 자료를 쫙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균 구하세요. 중앙값 구하세요. 최빈값 구하세요. 나옵니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살짝 변형됐을 때는 이제 표로 보여줘요. 표. 뭐 예를 들어 6점이 2명, 7점이 6명, 8점이 5명, 뭐 9점이 4명 이런 식으로 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평균하고 중앙값이랑 최빈값 어떻게 구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별량을 나열하지 않았을 뿐 나열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6점이 2명입니다 라고 표로 간추려 나타낸 것뿐. 그럼 6점, 6점 아니 2번 쓰면 되잖아. 7점이 6명이면 7점 6번 쓰면 되잖아. 똑같거든요 사실. 그치? 이런 식으로 별량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평균 구할 수 있어요. 그죠? 6점이 2명이면 6 곱하기 2잖아요. 7점이 6명이면 7 곱하기 6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점수의 합을 구해주고 여기에서 전체 몇 명인지 그것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구할 수 있고요. 중앙값도 자 여기에서 자료 작은 것부터 쫙 씁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되죠. 그치? 최빈값? 이거 최빈값 구하기 완전 쉽잖아. 자, 점수대별로 여기에서 몇 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쉽다라는 겁니다. 그치? 도수가 많은 거, 명수가 많은 거 이게 최빈값이잖아. 오히려 쉬워요. 그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문제를 주느냐의 차이지 사실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까지 찝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개념 설명만 그냥 듣는 걸로 편하게 듣고 있는데 문제까지 찝어준다고? 짱이죠. 게다가
키워드로 정리 갑니다. 자, 키워드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평균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 중앙값 키워드, 가운데 값입니다. 최빈값 제일 많은 거. 됐죠? 이번 시간 요렇게 3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랑 매 시간 만나는 이 이야기들은 물론 그냥 쉽게 듣고 흘려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은 매 시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순간복습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쌤이랑 이렇게 만나는 한 학기 동안 순간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수업이 끝나면 30초 동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갈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 30초 순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지 상기해 보는 거지. 잠깐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2번 공부한 효과 납니다. 알겠죠? 30초만 투자해 주세요. 2번 공부한 효과 순간복습 바로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포도 만날 거예요. 자,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보는 3포도 가자. 자, 순간복습 갑시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고요. 이번 시간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첫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안녕.